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일이 참 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죽은 박원순이 살아있는 문재인을 잡는다, 이런 말이 나올 판입니다. 지금 경찰과 청와대가 핑퐁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둘 중 하나는 죽습니다. 자, 지금 박원순 시장의 미스터리가 청와대와 경찰청을 달구고 있습니다. 아주 묘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전 여비서가 서울경찰청에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을 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4시가 좀 지나서 고소장을 내고 조사를 받았는데 박원순 시장은 그날 밤 이미 본인이 성추행 문제로 고소했다는 걸 알고 대책회의까지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어떻게 박원순 시장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미스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경찰청은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박원순 시장에게는 절대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청와대는 보고를 받은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청와대 측도 박원순 시장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둘 중에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박원순 시장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고인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 알려줬건 박원순 시장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이 피해자 여성인 A씨는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여성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누가 알려줬을까요? 아니면 청와대 측에서 민주당 여권 관계자에게 알렸는데 그 관계자가 박원순 시장한테 알렸을까요? 가능성은 이 세 가지입니다. 경찰이 흘렸거나 청와대가 흘렸거나 아니면 청와대의 말을 들은 또 다른 여권 인사가 박원순 시장에게 알렸든지, 이것 말고는 다른 경우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놓고 수사는 필요한 것 같은데 누가 수사를 합니까? 그리고 과연 누가 범인일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참으로 묘한 일입니다. 경찰청이 청와대에 항명을 한 것일까요? 이번 문제만큼은 경찰청도 명예를 걸고 우리는 떳떳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된 지난 10일부터 피해자 A씨의 직전 경찰 조사 내용이 박 시장에게 흘러갔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자, 피해자 A씨를 대리하고 있는 시민단체들도 이 문제를 어제 본격적으로 제기합니다. 이 문제는 따져봐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의 피해자가 고소를 했는데 그 사실을 바로 당일날 가해자로 보이는 사람에게, 피고소인에게 알렸다면 이것은 밀행성을 생명으로 하는 수사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낸 겁니다. 아니,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경찰청은 이 문제가 부각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시장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고소됐다는 접수 사실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보고했다. 대통령령인 청와대 비서실 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박 시장 본인에게 고소 사실을 통보한 것은 없다. 분명히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자, 반면 청와대의 강민석 대변인은 청와대는 박 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해 호소인의 고통과 두려움을 헤아려 2차 가해를 중단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귀신이 고칼로를 칩니다. 박원순 시장은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이것은 사실 반드시 따져야 될 문제입니다. 자, 청와대 측 관계자, 다른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8일 저녁 경찰로부터 박 시장이 고소를 당했다는 보고는 받았다. 이 사실을 박 시장 측에 통보한 적은 없다. 대통령 비서실 직제 규정상 중요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행정부는 청와대에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박 시장 고소에 대한 보고를 받는 과정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수사해서 규명해야 할 사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저간의 사정을 보면 지금 경찰청도 격분해 있고 청와대는 우리는 아니야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 시장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신통한 법이 있나요? 궁예인가요? 뭔가요 지금? 자,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고소와 동시에 피의자 박 시장에게 모종의 경로로 수사 상황이 전달되었다. 서울시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목도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소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피해자 측이 고소 사실을 박원순 시장한테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일절 그런 적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소를 하고 신속하게 메시지를 보낸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담당 수사팀에도 절대 보안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소인 A씨는 당일 곧바로 10시간에 걸친 수사를 받았습니다. 다음날 새벽 2시 반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도 다 보안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 A씨가 조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 박원순 시장은 이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책회의를 서울시 젠더 특보 등이랑 같이 했다고 합니다. 시장직 사퇴 같은 것들이 거론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박원순 시장에게 이 사실을 흘린 걸까요? 자, 특히 성폭력 사건이 그렇습니다. 고소를 한 사람, 피해자 신상 노출을 극도로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가해자가 또 다른 위해를 가할 수도 있고, 특히 이런 위력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에 상급자가 있는데 내가 고소했다는 걸 알면 다시 회유하고 증거인멸하고 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사는 정말 보안에 붙여야 되는데 이게 박 시장한테 건너갔다는 것은 충격입니다. 자, 이 경찰 측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 이 공무원을 수사할 경우 수사기관은 고소인 조사 후 10일 이내에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 수사 개시 통보 규정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서울시청에 이것을 통보할 여유도 없었고 그럴 생각도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통보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박원순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입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새벽 시간에 고소인 조사가 끝났다. 통보할 시간도 없었고 통보하려면 어느 정도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곧장 통보할 계획도 없었다. 서울시에도 통보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경찰청은 13일 박 시장이 고소했다는 접수 사실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보고했다. 자, 그러면 청와대는 유출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박 시장이 알았을까요? 자, 청와대에 있는 누군가가 흘렸을까? 아니면 청와대를 통해서 이 사실을 한 범여권의 관계자가 박 시장에게 흘렸을까?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사가 필요한 겁니다. 수사사항이 피고소인에게 이렇게 빨리 즉각적으로 전달된 것은 위법입니다. 자, 한 원로법조인은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내용을 유출한 사람이 경찰관이든 청와대 공무원이든 당사자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봐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성범죄 혐의입니다. 자, 피해자 A씨는 말했습니다. 엄청난 위력에서 혼자 정말 시베리아 벌판에 서 계시는 그런 느낌. 이미경 소장이 전한 피해자 A씨의 심경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거대한 기관 청와대와 경찰 두 조직 중 하나가 어쨌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을 박원순 시장이 알게 만든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이제 청와대와 경찰 간의 핑퐁 게임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 빨리 고발해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